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 임동석입니다. 3월 20일 금요일 순서를 3월 30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3월 달을 마무리 짓는 오늘 끝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증시 여전히 좀 횡보 장세를 보이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코스피 기준으로 이어졌고요. 코스닥이 그동안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의 폭이 깊었는데요. 오늘은 아주 힘있게 올라줬습니다. 1%가 넘게 오른 코스닥은 오늘 519.56으로 거의 520선까지 달았고요. 자, 코스피는 0.37포인트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2014로 장을 마쳤습니다. 여전히 우리 증시 밑으로 누를 만한 그런 동기도 없는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갈 만한 그런 이유도 아직까지 확실히 찾지 못하고 있는 좀 지리한 듯한 그런 횡보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 확 틀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화번호와 문자 상담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항상 똑같죠. 02-3153-2613번으로 여러분께서 전화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계속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합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첫 번째로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현대백화점입니다. 업황, 실적, 주가 모두 저점 통과 기대감이 고조된다라고 했습니다. 1분기 암울한 업황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대백화점은 2분기 이후부터는 업황 개선과 함께 실적 개선폭도 확대되면서 부정적 견해가 많은 현 시점과는 달리 현대백화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비 및 백화점 업황은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를 기점으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000년 이후 소비 및 백화점 기존점 신장률은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금융위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 모두 이제 0% 수준이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향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소비 회복의 기대를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점의 빠른 정상화로 뚜렷한 실적 모멘텀 및 장기 성장성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출점한 일산 킨텍스점 그리고 대구점은 예상보다 빠르게 영업이 정상화됨으로써 전사 실적이 기여하는 바가 커질 전망입니다. 일산 킨텍스점은 2010년 하반기 출점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완전한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백화점 신규 출점 이후 손익분기점 도달까지 최소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초기 성과가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까지 매년 신규 점포 출점과 기존 점포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어 백화점 투자가 완료되면 전체 영업 면적은 2010년 대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에도 충청점 출점 및 하반기 무역센터점 리뉴얼 완료를 통해 단기적으로도 높은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들어 목표 주가 22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유진테크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반도체 장비 대장주의 위상 확인이란 제목이었는데요. 반도체 미세공정 전환과 시스템 LSI 투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주 고객사들의 미세공정 전환 그리고 낸드 증설, 시스템 LSI 투자가 올해 동사 매출 성장의 주요 모멘텀으로 꾸준히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1분기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일단 반도체 투자가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하이베이스 효과를 감안해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보수적으로 2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 각각 14% 감소한 621억 원, 157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 25%로 견조한 수익성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장비 매출 확대 및 해외 거래선 추가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존 장비군의 신규 장비가 매출에 의미 있는 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규 장비는 50에서 450도의 저온에서 방막 증착을 가능케 하여 향후 미세공정 전환에서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가 장비입니다. 한편 작년 대만의 맥스코닉스와 윈본드에 이어 올해도 해외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신규 거래선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18인치 라인 전환 투자에
라인 전환 투자의 잠재적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18인치 웨이퍼 연구기관이 세마테크의 LPCVD 장비를 단독 공급해 향후 18인치용 시장 진입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세마테크는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다수의 글로벌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구성 컨소시엄인데 동사는 지난해 해외 유세 경쟁사들을 제치고 연구용 CVD 장비 독자 공급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18인치 라인에 대한 투자 계획과 동사의 진입 여부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언론상 등과 인텔 TSMC가 2013년부터 시범 라인을 가동할 것임을 밝혀 동사는 미래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47,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에서 발간한 한솔케미칼입니다. 캐파 증설 효과가 가시화되었다라고 하였는데요. 몸집이 불어나는 캐시카우란 제목이었습니다. 과산화수소의 대규모 캐파 증설로 인해 캐시카우의 외형 확대로 실적 성장세는 더욱 견조해질 전망입니다. 상반기 내 증설 완료 계획으로 연캐파는 기존 5.5만 톤에서 올해 7만 톤, 내년에는 9만 톤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수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캐파의 증설에도 공급 초과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여전히 지속 성장 중인 기타 사업 부분 또한 매력적입니다. 동사는 가산화수소 외에도 라텍스, 르치아 황산소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부분들은 역시 매년 꾸준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전구체 역시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본격적 매출은 빠르면 올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산화수소 캐파 증설 및 기타 사업 부분에 지속적 성장으로 인해 동사의 올해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3,389억 원, 영업이익 320억 원, 순이익 273억 원의 견조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과산화수소의 매출 증대로 자회사인 삼형순화의 성장이 동반되면서 올해 지분법 수익 역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9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27,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백화점, 유진테크, 한솔케미칼 세 종목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상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들 하나하나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답변을 해주실 두 분은 샘플러스의 윤용식, 이상로 두 분 전문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예, 삼령 ENC입니다. 삼령 ENC 가격과 비중 알려주십시오. 7,480원에 한 달 조금 넘었죠? 한 달 정도. 샀고요. 비중은 50%입니다. 비중은 50%. 네. 예,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어떻게 조금 올라갈 수 있을는지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요. 네네. 너무 많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전화드려봤습니다. 예, 갖고 계신 동안 이게 어떻게 좀 뭐 손절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고요. 그대로 그냥 쭉 밀렸습니까? 조금 처음에 갑자기 사고 나니까 많이 내려가더니 조금씩 내려가서 손절할 것도 없었고 하여튼 사고 나서는 계속 내려갔었어요. 아, 한 사고 달째 나서는. 지금. 예. 예, 사신 가격대를 딱 보니까 7,480원. 네,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셨다고요? 예. 네. 삼형 ENC. 지금 오늘 6,050원에 장이 끝나던데요. 네. 네. 자, 한 달 전에 한 2월 한 말 정도, 한 그 정도 확 치솟아 오를 때 그냥 그날 좀 사신 그때 것 같습니다. 샀습니다. 네. 네. 확 치솟았다가 다시 그날, 무지막지하게 떨어졌군요. 네. 어쨌거나 참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온 듯 하다가 또 쭉 밀려내리는 이 양상. 이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참 이게 만만치 않게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뭐 대응을 할래 해도 이게 참 대응하기가 거의 뭐 시간을 주지 않고 흘러내려서 만만치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네,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이거 사고 나서 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 아유. 또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날 좋다고 예. 그래가지고. 네. 자, 뭐 모든 사람들이 뭐 조려냐고 덤볐다가 이렇게 생각같이 안 움직여서 다 손실도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긴 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윤용식 위원께 삼형 ENC 이거 뭐 대응할 만한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쭉 빠져버린 이 종목을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삼형 ENC요. 동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박 관련한 통신 장비를 만듭니다. 따라서
회사 내용은 굉장히 견실하고요. 뭐 유보율도 굉장히 높고요. 부채비율도 낮고 실적은 뭐 고만고만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성장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먼저 논평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방산 쪽으로도 군용 어떤 통신 장비도 만들고 우리나라에 최근에 뭐 마리나 산업 육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 같은 경우를 20몇 개에서 44개로 늘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치솟아 올랐다가 꺾어지면서 걸렸는데요. 조금 불리하십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사는 기본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너무 위의 가격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사놨기 때문에 중장기로 가자고 해도 그렇고요. 또 추가로 물을 타기도 그렇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신 게 화면에 나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봉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위치가 매수하는 게 당장 높다 낮다를 따지기 전에 주봉 같은 것만 잠깐 열어보시면 제가 금을 하나 거드리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쭉 한 가격에서 횡보하던 가격이 여기 보이실 텐데요. 그런 가격대를 우리가 흔히 넘지 못하는 맥점으로 표현합니다. 대략 7,200원 정도가 되겠는데 7,200원 정도를 뚫고 올라간 다음에는 그 라인을 잼만하면 잘 뚫지를 못한 라인인데 뚫고 올라간 다음에 지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곧바로 손절을 하는 게 기본 통념인데요. 그거를 놓치셨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넘기 어려운 부분인데 높은 가격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차트를 주봉을 안 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뛰어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고 가면은 얘기는 됩니다만 이게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두고 간다면 그런 대로 버티시겠는데 차트 패턴이 지금 6,000원이 깨지게 되면요. 시장으로부터 소외돼 있다가 조금 관심을 뒀다가 다시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봉을 다시 열어보시면 이 라인이 아래로 더 내려가면서 대략 5,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0원인데도 속이 상한데 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굉장히 속이 상하시지 않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따라서 6,000원이 깨지게 되면 다 팔 필요는 물론 없는 종목이고요. 적어도 일부는 조금 아프시지만 10%든 얼마든 자르셔서 손절을 해서 돈을 조금 돌릴 수 있도록 잠깐 떠주시면 좋겠고요.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현재로서는 6,600원 정도까지가 올라가는 게 한계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전화는 아직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000원의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돈이 여벌이 있다면 회사의 가치를 믿으시고 추가로 매수를 해서 매수 가격을 6,600원 부근으로 끌어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몰빵 비슷하게 되니까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그냥 올라왔을 때 6,600원 정도 되면 그 부분에서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해가지고 운신의 폭을 좀 만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 추측이고요. 나는 1년 동안 그냥 두고 볼 거야. 이렇게 하신다면 장중에 5,000원까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1년 정도 두고 보면 제값을 찾아가기 때문에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전화 상담 삼형 ENC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또 문자 상담 종목들 풀겠는데요. 첫 번째 인지 디스플레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2,940원에 30%시네요. 네, 일단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냐면 초방막 액정 표시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TFT LCD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드는 회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지금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크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적으로 보실 때 일단은 LCD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캐시카우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그것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라이징 스타가 또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은 성장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투자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회사 실적으로 보신다면 회사 실적만으로는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PER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PER 대비 EPS 기준으로 보시면 3,900원까지는 가야 할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주가는 그 정도는 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지금 가격대 2,940원에 사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940원대 사셨는데 지금 보면 여기 상단에서 사신 것 같아요. 상단에서 사셨는데 지금의 상단 맞고 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여기 2,500원짜리가 중요한 맥점, 그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 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2,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과감하게 그냥 손절을 하시고, 아니면 2,500원을 지지받고 내일부터 또다시 월요일부터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종목 인지 디스플레이를 풀어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동양물산입니다. 19,900원에 20%이신데 단기 투자를 하신다고 매도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 2개 치고 오늘은 상을 못 쳤습니다. 안철수 씨가 강연 내용 중에 대선에 대한 묘한 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대선 대원지가 다시 살아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얕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하다 보니까 안철수 연구소가 올라가니까 이제 다음은 박근혜주가 아니냐. 이게 바로 이제 동양물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흥철강 같은 부분도 다시 정치 테마로 급등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단타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동사는 본디 국내 2위의 농기계 업체입니다. 동양물산이 컴바인 트랙터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조립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하는 회사인데요.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당연히 정치 테마의 부활에 따라 잠깐 동안 말씀하신 대로 단기로 상한가 한번 먹지 않겠느냐 이런 걸 바라시는 건데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를 오늘 못 쳤다는 점 주목을 해보면 다음 주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물론 안철수 연구소가 이제 표대가 되겠습니다. 그게 또 올라가고 그렇다면은 박근혜주로 우리 포함되는 동양물산이 조금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 보시면 이평선들이 마구 모여 있고요. 올라가려고 하는 길 앞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치거나 그런 테마의 붐에 의해서 마구 밀고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면 당장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은 염두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안철수 연구소가 올라가지 않고 좀 아침부터 흐지부지 이렇게 나온다면 바로 팔아버리시고 정치 테마주 쪽은 굉장히 유의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 가격과 비중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한진해운 17,800원에 100% 네. 매수했거든요. 100%. 예. 네. 잘 몰라가지고 너무 가격이 높을 때 예.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높은 가격에 해운 업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번에? 예. 좀 만만치 않은 그래서 선택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지금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는지. 네. 안 그러면 손절가 매도를 얼마에 하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한진해운 좀 높은 가격에 사신 이 종목 어떻게 다뤄야 될런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해운선사 회사죠. 그만큼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 근데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실적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종목들이에요. 사실상 그 경기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다 보니까 2011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유럽에 대한 유럽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자체가 회복이 더뎠다.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많은 타격을 입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낙폭과대가 컸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 사실이죠. 그만큼 밑으로 하향 곡선을 많이 그렸죠. 하지만 오르는 거는 비교적 적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진 게 적게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60에선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더 사시든지 그런 방법을 제가 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호재하고 악재가 있는데 제가 호재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우디 증산과 지금 비축유 방출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 자체가 조금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약간은 좀 유지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진해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하락될수록 약간은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투신권에서 지금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투신권에서 최근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외국인은 그냥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도 뭐 투신을 따라 뭐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투신은 지금 유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주가를 올린 주체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시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안 좋은데 지금 여기 21선 한번 밟고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도 두 번째 밟고 여기 세 번째 한번 밟아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지 테스트를 3번이나 한다는 거는 올릴 힘이 그만큼 약하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한번 테스트하고 가든지 아니면 21선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올라가는 힘 주체가 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이번에 21선을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800원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비중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은 3분의 1 정도를 좀 축소를 하세요. 일단 비중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좀 축소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갭이 너무 커 보입니다. 올라올 때까지 갭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밑에 13만 원에서 14만 원 부근에 가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 그때 다시 반등 타이밍으로 상승 파동으로 넘어가는 파동에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진해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림 비엔코입니다. 대림 비엔코 3,460원에 20% 갖고 계시고 이 상한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네, 대림묘비 이름을 바꾼 것이 이제 대림 비엔코입니다. 국내 1위의 시공 능력 1위의 이제 욕실 전문, 그러니까 뭐 타일이나 변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상 상한가 매수라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데요. 뭐 대단히 뭐 무슨 어떤 영감 같은 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트를 좀 보면 이게 쫓아가면서 살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닌데요. 어쨌든 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그 다음 부분만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패턴은 3,300원 기억하시면 됩니다. 3,300원을 뚫느냐 마느냐, 이거 위에가 이제 우리가 오버슈팅 라인이고 여기 넘어 미지의 공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올라가는 사유는 지금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요. 조회 공시가 들어가도 뭐 별 이유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앞에 내용이 통상 평상시에 평균 거래량이 10,000주 정도 거래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거의 없던 그런 회사가 물량이 무슨 이유인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물량이 빨려들면서 위로 급등을 했었고요. 그런 급등의 2차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3,3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3,300원이 위쪽이 되겠습니다만 3,300원만 깨지지 아니한다면 동사는 위로 시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좀 겁은 납니다. 이유도 모르겠고 회사 내용도 썩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실적이 급증을 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3,300원 손절 라인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걸 지켜낸다면 목표가액은 적어도 4,000원 이상까지는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원셀론텍입니다. 4,170원에 20%시네요. 예, 일단은 기계주고요. 세원셀론텍 같은 경우는 기계주죠.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학 플랜트 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졌는 게, 혹시 뭐 최근에 사셨으면 공시를 보고 사셨는 것 같은데, 뭐 두산 플랜트 기기 공급 계약 후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빠졌죠. 빠지면서 오늘 4%대 어느 정도의 급등이 나왔는 상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업 분석 자체를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올해 결산분기죠. 작년에 2011년 결산분기 지금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구간에서 적자 구간 넘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기업 실적 면으로는 그렇게 투자 메리트가 없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리고 지금 4,100원 정도 사셨는데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여기 한번 보시면 4,100원 위에서 윗꼬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일단 이 부분에서 한번 나오고요. 그 옆에 지나가서 한 번 더 윗꼬리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윗꼬리가 많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계속 위에서는 팔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익을 남기고 나가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손해를 보고 아직까지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상단에서 물려있고 하단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려고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0만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죠.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물갈이는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3,7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 거 한번 보시고 3,700원을 깨트리고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3,700원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인다면 본전까지 왔을 때 과감하게 익절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실적이 나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예, 서울반도체고요. 서울 반도체, 예. 네, 26,950원 20%입니다. 26,950원에 20%. 네. 네. 13일 날인가 매수를 했는데요. 그 다음날 막 붕 떨어져가지고 지금 전해가지고 많이 가 있습니다. 예. 참 이상하게 내가 사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꼭 항상 주가는 빠지는 걸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날 네. 그 위로 올라갔었는데 음흠. 그 다음날 그 21선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래서 뭐 손을 못 쓰고 그냥 네. 들고 있었는데 계속 내려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답변을 드릴 만한 능력은 없고 저희 옆에 계시는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자, 이 윤영식 위원님께서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사신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은 뭐 진단을 근데 집중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게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실적이 지금 안 좋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서울 반도체요. 갑자기 어제 좀 많이 매도를 하더라고요. 네. 한때는 그 서울 반도체가 그래도 LED 그 세계 그 기업 순위에서 상당히 그 상위에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니 확실히 그 대기업의 힘이란 게 엄청난지 LG노텍이라든가 이제 삼성계열사가 뭐 시작하자마자 한 몇 년 만에 그냥 판도가 바뀌어 버리면서 어려운 좀 상황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현 서울 반도체 어쨌거나 이제 LED 쪽이라든가 그쪽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썩 좋다라는 평을 받기는 아직까지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윤영식 위원께서 이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서울 반도체는 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LED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단 하락의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실적이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계속 좋지 않았고요. LED 업황 자체가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뭐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아무래도 조명용 LED 같은 시장도 점점 확대가 되고 할 테니까 향후에는 넓게 보면 좋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본전까지 올 수 있겠냐는 질문엔 답이 되겠죠. 넓게 보면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동사의 패턴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관권들이 작년 12월이나 1월 달부터 매집을 해가지고 쭉 끌어올려서 수익이 난 다음에 3분기 말, 지금 1분기 말이 되겠죠. 3월 말경이 오면서부터 대거 뭐 서울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분기 말까지 자기의 수익성에 대한 건 이제 정리 정돈을 하는 시기겠죠. 그런 부분이 최근에 기관 매도로 많이 나온 거고요. 그런 부분을 외국인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그제부터는 밀리는 걸로 봐서는 1분기 실적 우려감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3월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4월 달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도의 두 가지의 원인인 하나의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수익 난 부분을 정리하는 기관의 매도가 조금 이제 멈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락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만 정도 빠지고 시장만 괜찮다면 슬슬 반등을 엿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손절 라인은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23,750원인데요. 23,000원이 깨진다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차트상은. 그런데 뭐 27,000원 부근에 사셨는데 회사 내용도 그리 나쁘지 않고요. 이미 조정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 여기서 한 700원 더 빠져고 23,000원이 깨진다고 손절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하기는 합니다. 23,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자. 반이라도. 그러나 권장은 뭐 거기까지 내려간다고 손절할 만큼 물론 북한이 무슨 사태를 일으켜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은 손절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목표가는
27,000원으로 잡아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당장은 매물이 많아서요. 27,000원 쉽게 넘지는 못할 것이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되겠죠. 27,000원. 그러니까 4월 달 부분에서요. 이제는 그 어떤 기관의 매물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끝났고 했으니까 실적 때문에 출렁하는 부분만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면 서서히 반등을 하고 그리고 나서 27,000원쯤 올라가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간 한 달 반 정도면 좋게 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울 반도체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자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가 아직도 종목 계속 추리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파인 디지털입니다. 3,670원에 20%네요. 네, 일단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를 만드는 많은 회사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소유자분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파인 디지털이라는 거 한 번씩 보셨을 거고, 지름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죠. 지금 같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한동안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1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는 상태인데 왜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일단은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시장에 대해서 거기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파인 디지털이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다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이 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기대감보다는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자체가 매출액도 그렇고요.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작년보다 지금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실적 자체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대 실망 매물 자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좀 심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시청자분이 사셨는 가격이 지금 3,67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줄을 좀 꺼놨습니다. 3,670원 정도에 줄을 좀 꺼놨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뭐 주가 자체는 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대신에 하단으로 3,200원 부분까지는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하방을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태는 물려 계신 거잖아요.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하실 듯 합니다. 하지만 3,200원까지는 그래도 여기 오면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200원이 만약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방으로 더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또 다른 추세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씩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 축소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자체가 펀더멘털 가치가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재무 건전적으로는 좋지만 일단은 실적 자체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대감 자체가 호재 자체가 작용할 게 지금은 마땅히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종목은 와토스 코리아입니다. 와토스 코리아 9,560원에 30%입니다. 네, 와토스 코리아는 물 관련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사도요. 근데 왜 올라갔느냐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정치, 선거철이기 때문에 막 악동강 수결한다. 동사는 원래 하는 일이 그 양변기나 내부에 이제 플라스틱이나 필터링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물 처리 관련 기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낙동강이라는 게 수질 개선을 한다거나 또 문재인 관련도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 테마주로 이렇게 또 줄을 댔다가 올라갔다가 그냥 꺾어지니까 이제 쭉 빠진 폴이 되겠죠. 현재는 실적이 역시 수반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에 무상증자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매수하신 가격이 9,560원. 차트 보시면 30%쯤 사셨고요. 쭉 빠졌는데 더 뭐 밀린다거나 그러기도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바닥은 일단 어느 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쫓아가면서 손절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펀더멘털이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철이고 또 그거 끝나면 또 대선이 있고 하니까요. 조만간 기다리다 보면 한 번은 또 뜨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절을 하시더라도 9,000원 위쪽에서 자를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인내를 하시고 가시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와 같은 차트로 밀려내리는 종목이 우리 와토스 코리아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지들이 주변에 많다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인내를 가지고 참아 주신 다음에 올라왔을 때 본전쯤에 팔거나 9,000원 위쪽에서 손절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테라젠 이텍스인데요. 8,700원에 20%를 갖고 계시네요. 예, 일단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LCD 지금 장비 제조업체이죠.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사업까지 영위하면서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지금 잠시 화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실적 부분에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이 다 되었다. 그리고 적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캐시커를 많이 벌어들이지는 않고 있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물음표를 보시더라도 영업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자체도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꾀야 하면서 회사 자체의 흑자전화 턴어라운드를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시장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보면 8,700원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에 8,700원 매수하셨던 가격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8,700원대 매수하신 게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물타기를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8,700원을 한번 일봉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일봉 자체에서 평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봉으로 넘어가서 주봉으로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봉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단으로는 지금 여기 제일 두꺼운 거죠. 지금 매물대가 제일 두꺼운 부분이 6,900에서 한 7,800원 요 사이에 지금 많은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요 매물대를 강하게 그래도 돌파를 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기서 지지가 한번 나왔던 게 사실이었고요. 여기서 지지가 크게 한번 나왔죠. 계속적으로 지지를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상방을 올라가는 패턴이었는데 상방에서도 다시 또 맞고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번에는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지지점에서도 지지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 여부를 한번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기업적으로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 정도는 손절을 유념하시자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업적으로 재무제표적으로 아니면 뭐 회사 펀더멘털 가치가 나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일단은 기업 자체가 그렇게 실적 자체도 좋은 게 아니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 펀더멘털 가치 자체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기서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손절 부근 7,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축소를 좀 더 하시자. 그래서 이게 나에게 내 계좌에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이 안 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손절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플랜티넷입니다. 8,300원에 40%입니다. 네, 플랜티넷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유해 정보요, 음란이라든가 이런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매장 내 배경음악 서비스 이런 것도 하는 거로 압니다. 회사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회사이고요. 저평가 상태고 실적도 계산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차트는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IT 쪽에 또 휴대폰 쪽에 태블릿 PC 쪽에 이런 뭐 그럴 만한 재료를 갖고 오르던 종목들이 어느 쪽에 의한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3월 말까지 흘러내리는 부분에 걸려들어서 우리 시청자께서 물리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뭐 무난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너무 고평가 상태도 아니긴 한데 현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넥라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넥라인을 좀 깨고 내려간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8,400원 정도가 넥라인이 깨부신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깨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깨질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오히려 매수를 하셨습니다. 8,300원에. 그러다 보니까 사자마자 되돌림 한번 주고 주주 흘러내리는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현재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하락의 목표치를 잡는다면 대략 7,6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서적인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부분부터 다시 재상승을 보여서 8,500원까지 반등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정한다 그러면 7,6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깨고 내려온 이상 좀 더 참으셨다가 밑에 저가를 주고 반등을 했을 때
일단 8,500원쯤 오면은 그때서 잘라주는 그런 흐름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혹시 이제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위에 박스권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주변 친구들이 다 올라가야 될 것이며 종합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가야 될 것이며 동사는 그걸 매물을 소화하느라고 적어도 보름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목표가 8,500원, 손절가 7,600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인터플렉스인데요. 54,000원에 70%십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인터플렉스 지금 보유 중이신데 일단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그만큼 아직까지 지금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계의 삼성전자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행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왜 계속 같이 올라가느냐 따지고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인터플렉스 자체 기업이 FP10이라고 하죠. 연성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다. 그런데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하고 인터플렉스는 더 좋은 게 애플에도 공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을 뿐더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경기 회복 구간에 들어선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둘 다 지금 매매가 많이 들어왔었죠. 매수 자체가 많이 들어왔던 선입니다. 지금 요 선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고요. 요 선이 이제 기관의 물량인데 지금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기관 자체가 이제 물량을 좀 뺐죠. 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외국인이 다시 좀 더 사죠. 그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상방으로 조금 더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보시면 21선 테스트를 한번 하게 되죠. 여기에 21선 한번 뚫고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서 한번 뚫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여기 21선 테스트 첫 번째로 한번 하게 됩니다. 하게 됐는데도 지금 여기에 하고 난 다음날 곧장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탄력적인 힘 자체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들고 계시다가요. 21선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때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상향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는 줄기차게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크루셜텍입니다. 15,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10%시네요. 동산 휴대폰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OTP, 그러니까 옵티컬 트랙 패드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손으로 터치 패널을 할 때 그 인식하는 그 LED 조명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매출은 늘어나는데 삼전이 뭐 여러 가지 휴대폰이 잘 팔리니까 동사는 실적이 부진합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로 또 뭐 소송도 걸렸고요. 특허 관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고요. 이제 바닥이 어디냐라는 걸 엿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회사 가치는 굉장히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는 맞는데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 잡는 게 이제 게임이 되겠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요. 일단은 15,000원에 10%를 사셨다는 것은 내려오면 내가 더 살 거다라는 마음으로 안 판다 이러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바닥이 어디냐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바닥이 잡히지 않고 앞에 하락을 뒤에 하락이 계속 맞물리면서 링크로 연결하면서 빠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차라리 쭉쭉 빠지거나 갭 하락을 한다고 하면 금방 바닥이 잡히는데 이와 같은 패턴은 회사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련에 따라서 링크가 남고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하락이 쉽게 멈추질 않아요. 이런 부분에는 바닥에서 거래가 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히 상책이고요. 현재는 거래가 하나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건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11,000원 내지 10,000원은 안 깰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11,000원 부분에 갔을 때 거래량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거래량이 많이 솟구치면서 좀 반등 시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 시청자께서는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주신다면 동사의 펀더멘탈을 볼 때는 그렇게 추가 매수 작업을 하시면은 본전은 물론 이러니와 서서히 또 실적 턴어라운드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의 목표가는 17,000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10만 원에 30%시네요. 네.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뭐 하는 기업이신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 형상을 말로 표현을 해드린다면 외국인이 끌어주고 뒤에서 지금 기관이 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가 지금 제일 큰 변곡점인데요. 그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은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외국인도 많이 샀고 지금 기관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샀습니다. 보면 지금 보험업종도 그렇고요. 지금 투신에서도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지금 기금에서도 많은 물량이 들어왔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는지 한번 제가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삼성전자 세트라고 하죠. 삼성전자 세트로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많이 나면서 삼성전기도 그만큼 실적이 많이 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부품 자체, 스마트폰 자체에 부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TV가 확고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삼성전자 TV 자체에서 이제 또 신제품이 나오게 되죠. 그 효과도 좀 가미가 되어 있고요. 호재를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2분기에 또 갤럭시 S3가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삼성전기 주가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우상향 패턴을 강하게 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큰 박스권을 지금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한번 나왔죠. 요 꼭지를 지금 여기에 저점 매수가 밑에서 계속 10만 원 단위를 지금 계속적으로 밟아주면서 지금 다시 어느 정도 여기에 순환매 구조가 순환매 매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언덕이 한 개가 생겼죠. 이 언덕을 한번 보시면 여기 대부분 물량 자체가 외국인 물량입니다. 외국인이 팔고 난 다음에 다시 기관이 사기 시작하죠. 기관이 산다는 거는 외국인 물량 자체를 기관이 지금 받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서 다시 우상향 패턴으로 좀 더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들고 가시냐. 지금 10만 원인데 오늘 99,900원에 끝났는데요. 지금 거의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보면 1차 목표가 한 12만 원 정도로 보시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한 15만 원 정도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저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하방으로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94,000원 정도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94,000원 여기 94,000원 여기죠. 94,000원 정도에 보시고 손저가 좀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기업 실적도 동반되고 펀더멘털 가치도 좋고 그리고 수급 자체도 양호한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한 달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1년 정도 길게 투자를 하시더라도 무방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11만 7,500원에 10%십니다. 녹십자는 뭐 제약업입니다. 제약업이 4월에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알려져 가지고요. 4월 달에 약가 인하한다 해가지고 1, 2, 3월 달 제약이라고 생겨먹은 종목들은 다 두들겨 맞았는데요. 이게 주가라는 건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정작 그 시기에 이르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보자.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그중에 괜찮은 종목이나 뭐 대안이 되는 종목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돼 있고요. 3월 말경쯤 되니까 가만히 보면 원가 비율이 어느 정도 높고요. 약가 인하 영향이 별로 없을 만한 종목을 찾아보니 1등이 녹십자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굉장히 싸졌고 별로 영향이 없을 거고 그런 흐름은 이미 다 겪었고요. 하기 때문에 이건 싸다. 사람들이 사자. 이렇게 해서 반등을 시작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좋은 가격에 사셨어요. 11만 7,500원에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기 성향인 분이라면 13만 원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13만 원이 당장 단기적인 목표가다. 이렇게 하고요. 조금 밀고 나간다. 이건 내가 사기 참 어려운 싼 가격에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동사는 15만 원까지는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다. 중장기를 보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뭐 전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만 원, 15만 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15,300원에 50%입니다.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LCD나 LED 그리고 아몰레드에 대한 숨겨진 수혜주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15,000원, 15,300원이면 15,300원이 상당히 높은 곳에서 사셨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리고 주가 자체가 엄청 많이 빠졌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는 상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앉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손절을 권해드리기보다는요. 일단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가치가 그렇게 썩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냐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은 지금 신규적으로 수주가 재개가 좀 돼야 됩니다. 수주 자체가 어느 정도 어차피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인데 이윤 자체가 안 남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빠진 거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더 들고 계시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냥 보유를 하시자. 그래서 그냥 묻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금이나 예금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두 분, 윤용식, 이상루 두 분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월 30일 금요일 센투자 플러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 드리고자 늘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시장 상황이라는 게 워낙 개인이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어가기가 워낙 만만치 않은 곳이라서 저희가 큰 도움을 또 이게 좀 드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투자 플러스와 늘 함께 하시면서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투자하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항상 뭐 좋은 수익, 좋은 결과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십시오.